국내에서 자동차 산업의 노사관계는 큰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돼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신흥국들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산업은 총 생산량 부분에서 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수출량은 3위를 기록했지만 모두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상황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사관계입니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타파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미나가 17일 자동차 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자동차산업학회 김속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김속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랫동안 산업 중의 산업이라고 여겨지며 대한민국의 기관 산업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노사관계 구축 실패를 꼽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해외 R&D 투자를 떨어뜨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미래자동차에 대한 기술 개발 여력을 떨어뜨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임금체제와 생산 유연성, 통상임금에 대해 역설하며 협력적 노사관계야말로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며 노사관계야말로 생산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산업 전반적 부분에서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해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파업이라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미나를 통해서 선진국 자동차 산업의 노사 간 균형 사례를 통해 노사관계 구축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우광호 박사가 진행했습니다. WEF 기준으로 국내 노동시장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가 대상국 148개국 중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6년에는 135위를 기록해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국내 노사관계 문제점은 노사 분규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손실일수는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파업이 발생한 데 반해 자동차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경우 파업 발생이 없었고 주요 자동차 선진국들은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 파업보다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장기간 파업은 기업의 채산성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노사와 연계된 상급단체의 입장에서는 기싸움을 전개한 결과 기업의 부실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한 해에만 쟁의 행위로 인한 생산 손실이 거의 2조 8천여억 원으로 약 10만 명의 취업자 감소를 유발했고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 가장 문제가 되는 숨겨진 고용기회 비용을 빼앗아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간 교섭력 균형 방안은 강원대학교 김희성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우선 노사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1회의 찬반 투표를 쟁의 행위로 근거함으로써 파업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과 영국 등은 쟁의 행위 돌입과 요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화 시기에 마련된 30년 전 형성된 법령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다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정성과 엄격성을 위해 우편 투표와 투표용지 등의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파업 찬성률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조합원 전체 의견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대체근로제의 부재인데요. 노동 3권 행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져야 하지만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은 사측에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파업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파업권 보장은 사용자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경제활동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며 해외에서도 그 입법 사례를 찾을 수가 없고 국내 노동시장의 양극화 내지 노사관계의 악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노사간 교섭력 균형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아준 김희성 교수와 현재 국내 노사관계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년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양쪽의 노사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대립적인 구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라고 본다면 뭐냐면 그 노동조합이 제가 아까도 발제했지만 그 파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법적 구조 내지 제도가 너무나 용이하다, 쉽다라는 거죠. 그럼 그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그에 대해서 이른바 대항할 수 있는 또 같이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또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서 자꾸 대립적인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파업의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합원 과반수의 이른바 그 찬성만 얻으면 일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파업을 하게 될 때 한 번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된 쟁의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파업을 할 때 좀 더 이른바 파업의 절차 부분을 좀 신중하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 영진금속공업 이정우 사장,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 최종석 전문위원이 참여했습니다. 부산대 권혁 교수는 노동법을 통해 이번 문제를 본다면 법적으로 협력이라는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성이 필요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지속적인 발전 산업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200년간 이어진 착취와 쟁취의 역사인 노사관계의 기본 프레임이 더 이상 공공기관인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깨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국민의 시선이 냉담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한민국 기업의 대부분이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형성된 만큼 국민들의 인식을 괄시해서는 안 되며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불법적 폭력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50년간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온 영신금속 이정우 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노사관계의 위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현기차가 올해 800만 대의 생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재 700만 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고 GM코리아 또한 200만 대에서 100만 대 낮춘 생산량을 예상한 만큼 위기 상황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7월에 이미 3사의 파업 결의가 이루어졌고 통상임금 논의도 진행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맞물려 사측에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파업에 의해 5조 5천억 원 정도, 부품업계는 2조 7천여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그 규모가 적지 않기에 장기 파업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노사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며 IMF 이후 생산성과 가치 창출에 노사가 윈윈하기 위한 방법 마련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이러한 노력들이 없어진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경영자는 해고도 힘들고 유연성도 없는 상황에 근로자 채용을 기계화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근로자의 불안감 상승과 근로조건과 임금 유지를 위한 노사 갈등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계화가 창출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노사가 생산성과 가치 창출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철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것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의문이라며 임금과 노동 유연성 부분에서 경쟁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도 하는데요.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선진국이 구축한 제도와 상황에 맞춰 국내도 변화해야 하고 지금 상황을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 최종석 전문위원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은 오랜 숙제로 여겨져 왔고 경제 규모, 세계 경제 상황이 바뀐 만큼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만큼 파업이 쉬운 나라는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매년 이뤄지는 파업은 상황을 계속적으로 악화시키고 게다가 통상임금 등 행정부문의 지침을 따라 진행된 근로조건을 사법부의 다른 사업장에 판례가 또 다른 리스크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정부가 직접 제도 개선 등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과 경쟁하는 다수 선진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하는 노사관계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섭력 균형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중기입니다.